한국 정치를 품격 있는 중진 의원들의 토론으로 짚어보는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홍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당선인 결국 20대 대통령 국민의 선택 받았습니다. 자, 근데 1, 2간 득표율 차가 너무 적거든요. 신생이라 이렇게 불리는데 무효표보다 사실 적게 나왔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국민이 어떤 사인을 준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먼저 승리한 국민의힘의 홍문표 의원님. 예. 뭐 국민의 선택은 항상 옳았고 예. 또 진실을 바탕해서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번 선거는 참 객관적으로 볼 때 양당이 다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좀 품격이 떨어지는 선거였잖느냐 예.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그 지적이고 예. 평가였다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격차가 참말로 이렇게 좁아질 줄 몰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분발했어야 하지 않냐 하는 네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막 그 직선제가 8번 정도 예. 있었는데 24만 한 7천 표 차이. 예. 예. 정확하게 보면은 뭐 0.73 정도라고 예. 그러는데 예. 참 피를 말리는 선거였죠. 예. 결과를 아마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 개표하는 날은 뭐 밤잠을 설치고 어려웠을 텐데 예. 하여튼 이 결과를 보고 더욱 국민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적당히 뭐 이렇게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예. 그런 자숙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노웅래 의원님. 예, 먼저 홍문표 의원님께 여당이 되신 거 축하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진 건 확실히 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대선 패배는 누가 뭐라 그래도 50% 넘는 이 정권 교체 바람 그리고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있는 선거 패배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작년 4월만 해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서울에서만 예. 89만 표진 거 아닙니까? 네. 18.3%를 졌는데 그 이번 대선에서는 전국 따져서 24만 표. 예. 소수점이 0.7% 졌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선전한 면도 있죠. 예. 선전한 면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저린 결과였고요. 예. 뭐 통렬한 이제 반성과 성찰, 대우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당의 혁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의 공천혁명과 같은 이런 조치가 있어야만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거다. 예. 그래야만이 지방선거에서 네. 우리가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 사실 뭐 지방 구도도 다시 또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만 그래도 결정된 곳은 서울 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5%포인트 차가 났는데 또 강남 3구 쪽에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사실 많이 몰아줬고요. 그러면 뭐 이건 결국은 부동산 그 정책 실패 이 문제가 좀 승패를 갈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대도시의 부동산 민심이 뭐 대선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일 것 같고요. 예. 결국에도 이제는 뭐니 해도 뭐 이념이니 진영이니 어떤 뭐 우리가 말하는 거래 담론보다는 국민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민생과 관련된 정책으로 이제 국민한테 다가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민생과 이탈된 그 민생과 관련된 그 정책이 민심이 이탈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부동산 세금 문제, 집값 폭등 문제. 그래서 집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세금이 많다고 불만이었던 거고요. 집 없는 사람은 집값이 올라서 집을 구할 수 없다는 불만이 있었던 거고. 뭐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불만이었던 거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장사 안 된다고 불만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 일자리 문제, 코로나 문제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움 이런 게 같이 좀 작용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또 우리 저 투표 전에 또 코로나가 또 폭증했지 않습니까? 환자가 또 사전 또 뭐
사전 투표 분리 사전 투표할 때 예. 그 독립된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네네. 사전 투표 하는 과정에서 부실 관리 이런 것들이 아마 선거 대선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시군요. 근데 국민의힘도 입장에서는 2030 남성 말고 여성들 여성 표심 공략하는 데는 사실 이번에 잘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성할 부분 아닙니까? 예, 지금 네네. 우리 노 의원 말씀대로 예.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데가 서울 수도인데 예. 이 서울의 민심이 상당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예. 이번 선거에 아주 가름말을 탔다. 네. 뭐 사람이 제일 기본이 의식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주거 문제가 이렇게 27번, 8번 정책을 내놓고도 실패한 것이 예. 주로 이제 서울과 이 도시권이 직격탄을 맞은 거거든요. 예. 그 상처가 이번에 표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냐는 이제 전반적인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예. 그다음에 20대, 30대 중에서 여성표가 네. 우리에게 좀 이번에 아픔을 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책 부분은 우리가 정책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거 논리로 가서는 이거는 안 됩니다. 네. 어떤 이슈를 갖고는 그래서 여성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근본적인 우리 정책을 우리가 못 내놓은 게 20대 30대에 예. 표를 우리가 못 얻은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은 그 성평등 문제 예. 이런 걸 근본적으로 우리 당에서 내놨었어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또 이 저 승진하고 뭐 이런 부분에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아직 있거든요. 네. 유리천장 말씀하시는 예, 거죠? 유리천장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는 이제 뭐 이 저 뭔가 임금 문제도 또 네. 차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건 경력 단절제입니다. 예, 경력 단절이요? 예. 이제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결혼 끝나고 아기를 낳아서 유치원에 보내는 기간을 7년, 8년으로 보는데 네. 이 기간 끝나고 다시 재취업하려면 안 되잖아요. 네. 이제 이런 깊은 여성의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정책적으로 얘기를 했더라면은 예. 뭐 좀 더 여성표 또 20대 30대로서부터 지지를 받았을 텐데 예. 이런 속 깊은 실질적인 여성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정책을 못 내는 것이 저는 실책이었다 이렇게 진단을 해봅니다. 도 의원께서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2030 남성 여성 표심이요. 예.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세대 포이로는 네. 결과적으로는 선거 결과 보면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 30대가 우리 옛날에는 저희 지지자였는데 지금은 저희한테 절대적인 반대자처럼 돼 있었던 거고 네. 60대 이상 그래서 우리는 40대 50대만 지지를 많이 더 받았고 나머지 세대한테는 포위가 돼서 사실상 우리가 뒤져왔는데 이번에 20, 30대 같은 경우는 20, 30대 여성은 저 민주당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는 저 남성 여성에게 갈라치기 해서 이 젠더 갈등 부추기는 거 이제 정치권이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려운 젊은이들 일자리 없어서 고통받는 젊은이들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은 못할 망정 이거 그거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젠더 갈등이나 남녀 갈등 부추기는 거 이제는 우리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 홍 의원님. 네. 사실 이런 부분에서 그 이준석 대표의 또 책임론도 뭐 조심스럽게 나오던데요. 그런데 이것을 크게 보면은 정치적 논쟁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당 전체에 아주 조밀하고 촘촘한 그런 여성 대책을 좀 더 우리가 정책을 하는 것이 우선이었지. 이걸 뭐 이준석 대표한테 지금 책임을 물어서 뭐 하기는 조금 좀 뭐 이른바 갈라치기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표심이 갈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것은 이제 뭐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자꾸 확대 해석해서 몰고 가니까 또 이제 이슈가 됐던 건데 그 진정성 부분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책임론에 대해서는 조금 다루기가 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인수위 구성도 그렇고요. 사실 당선인 그 비서실장을 또 장제원 의원이 맡았습니다. 그 이준석 당대표가 윤핵관의 핵심으로 지목해서
예? 이전에 그 일종의 뭐 보이콧했지 않습니까? 당무 보이콧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보란 듯이 그 부산에 가서 장제원 의원이 없는데 그 사무실에 갔었었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그것 때문에 또 이제 후보와 당시에 그 내용을 겪었고요.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또 단일화도 하신 반대 목소리 확실히 냈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또 그런 평가를 다시 하는 것 같긴 한데 이준석 대표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조금 서투르면서도 처음 보는 일을 획기적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번에 젠더 문제라든지 또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뭐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뭐 갈등 요소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이제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 찌꺼기를 머릿속에 넣고 가다 보면은 자꾸 공전을 하게 되고 또 국민한테 짜증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몇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여와 야 관계도 새로 설정을 해야 되고 우리 당내에서도 이런 문제 있었던 거는 좀 정리를 해서 깨끗이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자. 그런 지금 그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이 윤석열 정부 탄생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영께서 평가하시기엔요. 사실 이런 그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기까지 그동안에 겪은 드라마처럼 겪은 여러 가지 뭐 당내 내용이라든지 단일화를 또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도 사실은 사전투표 전날에 이뤄냈고요. 그럼요. 이런 것들이 사실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어떤 리더십 이 부분을 더 이렇게 뭐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뭐 그러면도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 면이 뭐 평가할 부분이 있는 거가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떻든 간에 그동안은 윤핵관이 있느니 없느니 그랬고 없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윤핵관이 있는 거구나라는 실체가 이제 확실히 드러난 거고요. 이제 비선으로 있는 것보단 낫죠. 그래서 이제 비선으로 있는 거는 그거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문고리 3인방처럼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일이 생길 테니까 지금 실제로 해서 실체가 드러난 거는 더 낫다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뭐 내가 윤핵관이다 그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다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 저 장제은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 나는 이제 윤핵관이다라고 소리를 좀 쳤으면 좋겠어요. 멋있게. 그렇게 좀 치면서 뭐 권한을 부여받고 권한 행사를 하는 거는 그 뭐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도 뭐 인수위 활동 과정이나 지방선거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아마 적어도 안철수, 이준석 이 두 사람을 포함한 이 갈등이 좀 더 크게 더 드러날 거다. 아마도 혼란과 분열이 뭐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점은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패배는 했습니다만 정말 간극의 차로 패배를 한 거고요. 근데 그냥 그 표수 절대치로 보면은 1,600만 표, 600만여 표인데 이게 역대 민주당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여기서 이제 국민들의 우리 민심을 읽을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170석, 180석 갖고 사실상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민생 개혁 입법을 처리한 것도 아니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일방적으로 우리 정치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이번 대선 결과는 그건 아니다. 좀 더디게 가더라도 지금 협의해서 가라 하는 지금 민심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는 독주의 정치 그리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하지 말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 이번 대선 결과로 드러났다. 그 실제로 표도 거의 반반씩 차이 없이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윤석열 우리 당선자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협치하겠다, 소통하겠다, 통합의 정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상은 윤석열 당선자가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대선 결과에서 드러난 이 민심을 반영해서 해야만이 사실상 윤석열 당선자도 식물 대통령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정치도 이제는 매일 쌈박질하는 대결의 정치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예. 예. 저도 뭐 노 의원 말씀에 저 동의를 합니다. 이제는 여소야대가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이제 흔들거나 또는 식물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는 아마 국민이 원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그 전 후보께서 아주 통큰 어제 말씀을 했다. 이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 그 아주 짤막한 멘트였는데 뭐 그것이 상당히 속이 어땠든 국민한테 보여주는 자세는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우리가 협치를 하려면은 아마 윤석열 이 정부가 더 과거에 했었던 식으로 그렇게 뭐 용어 선택이나 놓고 뭐 갑론을박하는 게 아니라 좀 진정성을 가지고 그 민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민주당도 이번에 사실 혼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정성과 진정성이 좀 서로 협치해서 중간 역할을 한다면은 저는 뭐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협치 말씀하셨으니까요. 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 일성으로 얘기했던 거 통합, 소통, 협치 강조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그 발언 잠깐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후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국민이 저를 불러냈는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얘기 들어봤는데요. 자, 협치, 뭐 통합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노웅래 의원님 그러면 협치 뭐 이걸 판단할 만한 잣대들 어떤 거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 협치라는 게 말은 쉬운데 협치한다 하고서는 협치가 안 돼 왔던 거 아닙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건데 협치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협치가 아니고 한 글자만 바꾸면 협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협치의 잣대는 뭐니 해도 대통령이 이제 권력을 쥐게 되면 권력의 힘을 느끼면은 이게 이제 막 일방적으로 휘두르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좀 말을 좀 국회에서 좀 여야가 좀 논의가 길어지고 이러면 자꾸 딴지 거는 거 갖고 발목 잡는. 근데 국회 역할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정치가 사실상 잘 못 해왔던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나 대결의 정치로 그냥 그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야당의 주장을 좀 받아들일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다면 정치도 이제 달라지지 않겠냐.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얘기한 대로 한다 그런다면 난 정치 달라진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는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뭐 통합의 정부 그리고 정치개혁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하겠다. 뭐 새 정치하겠다. 이거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뭐 정치 초기부터 주장했던 건데 이 주장대로 그냥 한다 그런다면 이거는 같은 주장이거든요. 여야가. 그럼 이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권력을 쥔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실천만 남았다. 정치개혁 통합정부 하겠다는 주장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그걸 이제 실천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협치 어떤 식으로 해나가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이 어렵거든요. 대통령은 우리가 참 이번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국정 운영은 뭐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 지난번에 그 송영길 대표께서 뭐 식물 대통령 이런 얘기를 이제 공정원이 이제 해버리니까 저기 속마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까. 그거는 뭐 아직 선거 기간이었으니까 염려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저는 않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도 방송을 들었지만은 그 이제 신임 대통령께서 이제 의회를 존중하고 네. 그리고 야당과 적극적인 협치를 하지 않으면 국정이 어렵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난 그거를 실천을 하리라고 보고 또 중요한 것은 요번에 참 큰 손 차이로 승패가 갈렸지만은 이제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요번 대선이나 또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 선거 이런 것들이 이제 민심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국민의 이 시선을 얼마나 두렵게 지금 생각을 합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당과 의회를 존중해서 협치 정신을 진정성 있게 한다면은 저는 국민이 심판하리라고 보고 야당도 저는 들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윤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했고요. 뭐 조만간 회동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좀 저번에 뭐 정치보복 그 인터뷰 때문에 그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앙금이 남아 있지 않을까. 두 사람의 만남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노 의원님? 그러게요. 뭐 윤 당선자는 오늘 있기까지는 문 대통령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설명이 안 되죠. 사실상 윤석열 당선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검찰총장으로 5단계 6단계 기습하기를 하면서 파격적인 발탁을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오늘의 윤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윤석열 당선자 슬로건을 보면은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실 문재인이 키운 윤석열이다. 정치검찰이 키운 윤석열이다. 그렇게 쓰는 게 사실 엄밀하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대선 과정에서 정치보복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복 정치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달라 사과해야 되다라고 했는데 답을 직접적인 답변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윤 당선자가. 아마 두 분이 만나면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얘기를 뭐 윤 당선자가 지금 당선된 마당에 그 얘기 안 하겠습니까? 난 얘기할 거라고 봅니다. 만나면 어떤 얘기고 할까요? 홍 의원님. 저는 그 이야기는 안 할 걸로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속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이 윤석열 신임 대통령을 보는 순간 이거는 내 편이 아니고 상대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날 것이고 또 그동안에 뭐 나왔었던 아까 같이 서우는 얘기는 서로가 저는 피열이라고 봅니다. 그 좋은 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내서 서로 서먹하지는 않을고 이제 미래 얘기를 좀 하겠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또 문재인 뭐 대통령께서는 잘 하십시다. 뭐 이렇게 이제 어려웠던 얘기를 좀 추억 담아서 경험으로 좀 뭐 훈수를 주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인데 단 여기서 이제 저는 아까 지적하신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그 나왔었던 뭐 이런저런 얘기는 뭐 참 꺼내면은 저는 상당히 어색하고 서로가 참 얘기가 좀 엇갈리는 얘기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서로가 저는 꺼내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냥 녹여내야죠. 이걸 뭐 또 칩을 건달해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는 여의도 중계석 광고 잠깐 듣고 돌아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중진 의원들의 품격 있는 정치 토론 여의도 중계석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홍문표 의원과 함께합니다. 자, 이제 새 정부 인수인계 그 구성할 그 인수위 이게 그러면 당장 뭐 그 윤석열 당선인이 빨리 이거 하겠다 했는데 홍 의원님 이게 가동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조금 시간을 좀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주변에서 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 윤석열 정부의 첫 단추가 바로 인수위원회거든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잘 깨야고 잘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인수위원회 그 좀 있어 보니까
진짜 이 경험이 있고 유능하고 행정 경험이 풍부한 분이 네. 이 현재 문재인 정부 것을 인수를 받아서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조각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 예. 바탕을. 네. 그런데 이거는 뭐 논리만 갖고도 안 되는 거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예, 예. 여러 가지 참 다양한 걸 보고 이 판을 짜야 되는데 이게 빨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경험으로 봐서는 조금 늦더라도 네. 진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정했던 부분 잘한 것 네. 이걸 좀 골라내고 그리고 잘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이 소위 윤석열 정부의 예. 소위 인수위원회 이렇게 가려면은 조금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주 전문적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 예. 인수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 이래서 저는 뭐 빨리 하면은 뭐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은 그래도 좀 뭐 일주일이 좀 늦더라도 네. 진짜 좋은 분 능력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노웅래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이것도 인수위 구성도 협치의 잣대 그 시각에서 좀 보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윤석열 당선자도 네. 이제는 진영이나 예? 세력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전문가 중심의 그런 저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머리를 빌린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방향을 이제 정하는 게 인수위 활동이 이제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뭐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 운영 정신에 따라 할 거고요. 네. 사실상 주요 공약은 지금 여야가 낸 공약 중에 주요 공약은 거의 같거든요. 비슷하잖아요. 차이가 네. 없습니다. 예. 그냥 그대로 하면 그대로 그걸 추진한다 그런다면 예. 협치도 되고 나는 소통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야 관계도 예. 이거는 과거와는 다르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요. 그 정신을 살려서 정치개혁도 하겠다고 그랬고 예. 공동정부도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양당 기득권 정치 이것도 타파하고 새 정치하겠다는 게 안철수 전 그러니까 사퇴한 후보의 생각이었고 예. 그걸 하겠다는 거니까 그 우리 민주당의 주장과 같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약속한 거 권력 잡았다고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지 않게 예. 휘둘르려고 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독재하지 말고 이제 공약 하나하나 예. 이제는 양당이 같은 공약 유사한 예. 공약 실천한다면 협치 그리고 소통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업그레이드 되는데 난 분명히 변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벌써 사실은 그 언론에서는 뭐 누가 뭐 입각한다, 누가 장관한다, 뭐 입각설 나오거든요. 뭐 원희룡 본부장, 뭐 권영세 최근에 사무총장님 그만두셨습니다만 홍문표 의원님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저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봤고 예. 저는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입각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으세요? 가셔야죠. 예. 예. 자격은 뭐 농림축산입 관련해서 그럼요. 예. 아니 뭐 그런 쪽은 제가 이제 뭐 평생을 해온 거니까 네. 뭐 평생 해오셨으니까요.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네. 전 그거보다도 지금 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야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나온 공약이 예. 상당히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진짜 새로운 정치를 우리 윤석열 정부가 했으면 좋겠다. 예. 그것이 이제 결론은 민주당하고도 예. 이 소위 인수위원회 때 좀 네. 몇 분이 전문가들이 좀 이쪽에서 요구를 하면은 예. 좀 들어와서 같이 정책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만 이 첫 단추를 깰 수 있다면 인수위원회에서 네. 저는 상당히 앞으로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인수위원회 안에 네. 뭐 이를테면 뭐 같이 공통 뭐 공약 추진위원회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두면 좋겠다 그런 그래서 말씀이신가요? 이제 지금 뭐 아직 예. 뭐 저 근본적인 뚜껑은 열질 않았는데 네. 지금 노 의원이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여야가 같이 할 수 있는 공약이 지금 한 반 이상 됩니다. 예.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하자 예. 해서 거기서부터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예. 국회에서 같이 통과를 시킨다면은 이거야말로 새로운 정치고 국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가 예. 해서 저는 기대를 해보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번 우리 3월 며칠 날
대표 뽑습니까? 원내대표? 아직 오늘 의총을 해야만이 이제 아마 정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노 의원 같이 저런 분들이 좀 그 요번에 대표 되셔서 원내대표요? 이렇게 원내대표에 협치를 좀 진짜 이건 저는 아주 무슨 여야를 떠나서 아니 공동의 대통령들이 주장한 공약들이 많잖아요. 그걸 같이 하자는 거지.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나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는 길이라고 보아서 우리 노 의원님이 당에서 그렇게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데 저 여당이 된 우리 저 뭐야 국민의힘에서 저 같은 사람이 하라고 그러면 저 사람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은 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답은 안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홍문표 의원님 입각 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또 훌륭한 분들 우리 당에 많기 때문에. 예전에 농어촌 공사 사장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요. 전문성이나 이런 그 입각의 원칙을 한다 그런다면 당연히 우리 홍문표 의원님이 아마 대상 중에 대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인사청문회 혹시 하더라도 무사하게 통과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여의도 중계석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